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다는 말은 웬만한큼 성공한 분들에 이렇게 붙이기 쉽지 않은데요. 농구계의 전성기를 누리면서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을 배출해낸 팀, 바로 90년대 연세대 농구팀입니다. 바로 그 농구팀을 호령했던 분이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최희함 고려용접봉 부회장이신데요. 기업인으로 변신한 지도 한 10여 년이 좀 넘으셨는데 또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대개 농구인, 농구감독 최희함 여전히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네. 제가 지금 모두 말씀드렸듯이 기업인으로 지금 변신하신 지 얼마 되셨다고요? 한 12년째 돼가고 12년 정도. 네. 어떻게 그러면 12년을 좀 짧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 전자랜드 제가 마지막에 감독을 했었고요. 예. 2009년도에 이제 마치고 같은 이제 형제 회사입니다. 고려용접봉이요. 네. 그래서 고려용접봉으로 이제 이직을 해서 그래가지고 2014년도까지 중국에서 이제 법인장을 하다가 네. 2014년도 봄에 귀국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네. 전자랜드하고 고려용접봉이 뭐 형제 회사긴 하지만 그래도 운동을 하시다가 또 기업인으로 이렇게 변신하시는 게 쉽지 않은 일 같은데 그 부분은 이따 다시 한번 여쭙기로 하고요. 네. 고려용접봉. 네. 사실 저희 매일경제TV가 서울 충무로에 있는데 고려용접봉 서울 본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서울 그렇죠. 사무소. 예.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는데 저도 이렇게 오며 가며 많이 봅니다만은 고려용접봉뿐 아니라 영어 이름 키스웰. 재밌는 이름인데 많이 자주 이렇게 마주치는 영어 이름이기도 한데 고려용접봉 어떤 회사인가요? 용접이라는 뭐 용어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설명을 해주시죠. 맞습니다. 뭐 용접에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는 이제 그 회사인데요. 용접이라고 하면 이제 용접기를 만드는 이제 제조 회사가 있고 또 다른 분야는 용접 재료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다른 걸 보면 또 이제 용접기에 들어가는 액세서리들이요. 그게 세 부류인데 그 중에 그 외에 뭐 조그만하게 있다고 그러면 뭐 무슨 저 자동화 시키는 이제 솔루션을 개발하는 거라든지요. 뭐 이런 기타가 좀 있지만 그래서 크게 이제 크게 보면 세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재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용접 재료. 중간재.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안정적인 중견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그 극복을 해 나가고 계세요? 초반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었죠. 그리고 그 당시 그러니까 2000년도 작년 이제 뭐 2, 3월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이제 뭐 날이 뜨거워지면 더워지면 좀 없어질 거라고 이제 예측도 했었다가 사실 그런 예측들이 다 이제 어긋나가지고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영업이익이 거의 반토막 날 정도로 이하로 좀 떨어졌었고 그러다가 이제 금년 들어와가지고 좀 다들 이제 또 나름대로 좀 됐고 또 경제가 또 좀 세계적인 경제가 또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조금 이제 호전됐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원소재가 뭐 상당한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 올란 걸 가지고 또 저희도 이제 어쨌든 판매처에다 또 그 가격을 또 인상해서 또 적용을 하시고 그런 바람에 하여튼 좀 그런 고비들은 좀 이제 하여튼 잘 넘기고 있습니다. 고려용접봉이 역사가 어느 정도 된 거죠? 지금 한 48년 정도 되고요. 고도 50주년이네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고려 제강의 용접사업부를 이제 고려용접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까지 합하면 뭐 한 1, 2년 정도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은 또 주로 어느 지역에 있는 거죠? 공장은 이제 부산, 창원, 포항, 이제 국내는 그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해외는 이제 미국, 그다음에 중국, 말레이시아, 또 유럽에 이렇게 이제
분포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55% 정도 됩니다. 네. 통상적으로. 또 좀 해외 경기가 좋아지면 조금 더 늘어나고 그런 정도. 상당 부분이네요. 예. 국위 선양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2년 차에 좀 회복이 됐지만 더 빠른 회복을 기원을 해보고요. 네. 최근에 또 용접의 날에 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그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명불허전이라는 말이 기업인으로 이렇게 변신하셔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경영을 하시기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지요? 경영을 잘했다고 해서 받은 상은 아니고요. 저희 이제 회사가 언제 오래돼 있고, 또 용접 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인재 양성들에 많이 기여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용접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용접조합에서 이제 주최를 해가지고, 그게 금년에 이제 25회 차인데, 그 25년 동안 매년 저희가 그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용접 인재들을 이제 육성했던 그런 공로들, 여러 가지가 참작이 좀 돼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런 이제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농구 선수로 활약을 하셨고, 농구 감독으로 또 그 여러 팀을, 어려운 팀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우수한 팀으로 이렇게 변모를 많이 시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업인으로 이렇게 변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얼핏 말씀하시길 형제 회사니까 옮겼다. 근데 그거는 저는 이유는 아닌 것 같고, 우리 부회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이유, 어떤 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사실 제가 직접 듣지 못했고요. 저희 이제 회장님이 홍민철 회장님이신데, 농구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 회사가 전자랜드인데, 전자랜드 경기를 좀 많이 좀 주의 있게 좀 보셨고, 보셨고, 그런 걸 좀 보시고, 또 제가 그 당시 이제 재계약이 안 됐고, 그런 상태에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팀을 관리하는 그런 정도 리더십을 이제 보신 거죠.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마침 중국 법인의 법인장님이 이제 사직하셔서 공석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이제 가서 일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건 오히려 저보다 우리 회장님께서 결단을 하신 게 상당히 이제 그러니까 과감한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근데 첫 부임지가 국내도 아니고 해외 중국인데 그 고민은 많이 안 하셨습니까? 한 일주일 생각도 하고 주변의 선후배님들한테 좀 자문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했고 또 제가 처음에 사회생활을 할 때 은퇴하고 나서도 직장생활을 좀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그 계기를 여쭤보지만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대건설인가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이라크 이 생산 관리죠. 거기서 이제 그런 또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라크 알무사이브라는 화력 발전소 현장인데 거기서 이제 창구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그다드 이제 지사에 나가가지고 수입 통관도 좀 하고, 그 약간의 그런 조금.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1년 조금 넘었었습니다. 1년 정도. 어쨌든 그 열사의 나라에서 그런 경험을 했던 것도 좀 도움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농구 얘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까 보도에서도 시청자들은 선수 아니면 감독, 사실 감독이 더 이제 강한 내리에 박혀 있을 텐데, 사실 저도 감독님으로 이거 호칭을 하고 싶지만, 지금 엄연히 지금 현직의 부회장님이시니까, 당시에 이렇게 팬 서비스 관련해서도, 명언을 이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좋은 말씀 많이 하셨던데, 이렇게 진정성에서 그러신 건지, 이렇게, 고민을 해서,
그런 건지 뭐 저도 좀 궁금합니다만은 뭐 이렇게 선수들한테 너희들이 펜 한 자루라도 만들어 봤냐, 생산성 없는 공놀이를 하는데도 대접받는 건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팬들한테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그 즉흥적으로 하신 건가요? 생각하셔서 하신 건가요? 아니 뭐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학팀이기 때문에 뭐 팬이다 뭐다 이런 걸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농구라는 게 생산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일반 뭐 저기 팬들이라든지 제조업은 아니지만 일반 어린 학생들한테 뭔가 좀 기감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고생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또 승복하고 그걸 또 쟁취하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놀면서 하는 게 아니고 노력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많이 강조하는데 뭐 결국 이제 감시하는 사람이 뭐 감독이나 코치뿐만 아니고 일반의 어떤 팬들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좀 하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그게 뭐 저는 그게 왜 이런 얘기가 되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겸손하신 말씀 같은데. 아니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내용을 보면 그 팬들한테 이 훈련장을 이렇게 막 공개하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극비 사항이잖아요. 네. 적진에 노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우려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개방해 줬을 때 뭐 그리고 겨울철에 좀 아주 추울 때니까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밖에서 기다린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럼 어쨌든 그 저희들 좀 팬이지 않습니까? 뭐 나이를 적고 뭐 많고 떠나가지고 굉장히 신뢰 좀 들어오게 하고 또 하나 이제 장점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더 집중력이 더 생기죠. 초반에는 좀 혼란스러워서 흔들렸지만 결국 경기장 분위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 연습은 뭐 시합처럼 시합은 뭐 훈련처럼 하라는 그런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단점보다는 뭐 장점이 좀 많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실행했죠. 큰 그림으로. 당시에 영상을 다시 봐도 그 환호성, 뭐 열광의 도가니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요즘 우리 세계적인 그 K 콘텐츠를 이렇게 앞세우고 있는 또 드러내고 있는 BTS 못지않은 것 같은데 근데 농구가 과찬이시고 과잉 비교고요. 저야 뭐 그 스포츠 자체에 이렇게 썩 이렇게 빠져든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시절을 회상해 보면 농구의 인기가 대단했는데 요즘은 뭐 많이 이렇게 식은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죠? 좀 안타깝죠. 안타깝고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당시 그 인기를 가지고 이제 프로가 이제 생성이 됐는데 좀 더 그 좀 뿌리를 좀 내리고 씨앗을 뿌리고 좀 육성을 해가면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프로라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의 이제 큰 기업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뭐 저희 같은 중견기업도 뭐 세계 시장이 다 해서 세계화가 안 되면은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반 기업은 더 얘기할 것도 없죠.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우리 뭐 KBL이라는 게 국내에서만 할 게 아니고 좀 넓혀서 뭐 지리적으로 뭐 남미나 뭐 유럽이나 이건 북미나 어렵겠지만 아시아 쪽이라도 특히 이제 중국과 일본 쪽과는 저희가 좀 같이 그 프로리그를 같이 해가면서 하면은 좀 기업 입장에서도 어쨌든 뭐 100억짜리 프로젝트하고 10억짜리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경영자애들 입장에서 100억짜리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KBL이 지금 각 구단이 하고 있는 저 비용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키우려면 그냥 무턱대고 키워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쪽에 진출을 해 가면서 거기에 따르는 이제 아마 반대급부로 이제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투자를 유도하려면 그렇죠. LG가 국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렇죠. LG전자가 중국 가가지고 무슨 하웰 팀하고 게임을 하는데 진다.
뭐 그러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런 또 이기기 위한 투자를 또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어차피 중국 전역에 뭐 중계 방송을 할 텐데 이제 그런 걸 좀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처음에 말씀하신 분이 제가 아니고 옛날에 KBL 총재하셨던 김영수 총재님이 계셨어요. 옛날에 문체부 장관님 하시고 그분이 그때 많이 이제 생각하셨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이 농구인들이 그걸 따라주지 못했어요. 그때는 그것만 갖고 만족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좀 계속 지금 육성했더라면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뭐 상당히 그런 발전적인 게 좀 오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느 업종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를테면 배세토 리그라고 그러잖아요. 베이징, 그렇죠. 서울, 도쿄, 네, 도쿄, 네네. 뭐 이런 네네네네. 리그화 한다든가 막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군요. 네, 대기업들이 뭐 지금 참여하고 그럼요. 있지만 결국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반이 아니다. 그렇죠. 뭐 시장이 작은데 거기다 뭐 과잉 투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적정한 투자를 유도를 하려면은 이제 그만한 거를 이제 관심을 갖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지혜를 좀 발휘해 가지고 좀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좀 KBL 이런 데서는 뭐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걸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네요. 뭐 눈이 이제 되는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너무 이제 KBL이 국내에서 승부에만 팀 간에 이제 집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승부는 승부지만 좀 투자하는 그 물을 뿌릴 수 있는 씨앗을 키울 수 있는 좀 더 그런 안목으로? 이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그 장관상 수상 뭐 이유에 대해서도 뭐 일자리 창출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요즘 그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전통산업, 뿌리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인재를 좋은 인재를 뽑기도 어려울 것 같고 뽑아서 계속 같이 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분명한 현실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용접이라는 게 만드는 제조 과정도 상당하게 3D 업종이고요. 그 사용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3D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좋은 인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 회사가 벌써 뭐 저희 입사 전에도 25년 전서부터 이제 뭐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일반인들한테 이제 그런 경진 대회를 해가지고 아마 전국에서 제일 큰 규모의 아마 경진대회일 겁니다. 그 대회가. 그래서 매년 이제 수천만 원씩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기회를 주죠. 경진대회만 투자하는 게 그렇고 또 뭐 자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뭐 당연히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돼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고등학교 보면은 뭐 특성화 고등학교가 이제 뭐 한 학과가 많이 있는데 용접 재료 살 돈이 예산이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조합을 통해서 구매해가지고 이제 뭐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은 평가를 받고 그러니까 뭐 당장 눈앞에 있는 어떤 이득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장기적인 길게 보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메토입니다. 뭐 지금 회장님께서 또 그런 걸 굉장히 또 강조를 많이 하시고. 앞으로 우리 부회장님의 인생 중반 후반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십니까? 뭐 아직까지 저희가 이제 여기 고령주병에서 몸담고 있고 또 여기 또 해야 할 일이 좀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했지만 저희 해외에 이제 그 용접제를 팔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글로벌에서 순위가 좀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11위권인데 이게 탑5 쪽에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기술이 좋아야 돼요. 원천 품질이 좋은 원천 기술 같은 거. 그러니까 요즘 뭐 고가품이다 뭐다 이런 거는 다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 용접 회사들이 이제 다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장갑차에 들어가는
방탄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용접재료도 저희가 최초로 이제 국산화를 시켰거든요. 네. 근데 그거조차도 한 30몇 년, 장갑차 국산화라고 해서 했는데 용접재료는 30몇 년 동안 이제 외국에서 이제 수입해서 쓰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국산 대체로 됐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4년 전에는 저희가 이제 원자로에 들어가는 저 용접재료도 6품목을 국산화를 좀 시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이제 좀 그 국산화 시키는 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용접재료로 친다면은 9% 니켈강 요즘 LNG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상용 네, 그런 탱크에 들어가는 이제 용접재료도 국산화를 좀 시켜가지고 거기다 저희가 더 적금 좀 시키고 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또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순서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돼 있고 최근 들어서 제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그 회사에 이제 고려열연이라고 있습니다. 계열사 중에. 거기에 이제 뭐 KSS라는 그 제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내진용 와이어입니다. 그래서 이 내진용 와이어를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지진이 좀 덜 난다고 그러다 최근 들어서 지진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둥에 들어가는 그 와이어를 좀 개발해서 그것도 확판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것 쪽에 좀 더 저기 좀 정리를 받쳐서 노력을 하고 계시군요.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그렇게 올라간다면 뭐 자연스럽게 저희도 이제 뭐 후배들이 이제 다 이제 올라오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또 그럼 세대 교체 되시면 다시 농구인으로 가시는 건 아닌 거죠? 농구인은 아닐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농구장이 제가 뭐 어떻게 뭐 마음의 고향과 같은 동네니까 네, 그쪽에서 가서 이제 또 좀 그렇죠. 제가 아까 그 고려용접봉 영어 사명 키스웰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키스웰이 진짜 어감이 좋은 키스웰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렇게 잘 먹혀들길 바라고 그러는데 우리 과정에 우리 부회장님의 역할이 더 이렇게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ECM 피플 고려용접봉 최희암 부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